지난 겨울 LG 박혜민이 4년 65억에 잔류했습니다. 35세 도루왕에게 책정된 이 가격, 시장 천장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한 살 위인 36세 외야수 한 명이 지금 그 가격을 다시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 김호령. 박혜민의 65억이 천장이 아니라 바닥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김호령이 다음 FA 시장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비교 가능한 모든 데이터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박혜민 65억의 의미부터 다른 중견수 예비 FA 자원과의 격차, 그리고 기아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까지요.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박혜민 계약부터 정확히 짚어야 됩니다. 1990년생 박혜민은 2025년 11월 21일 LG 트윈스와 4년 총액 65억의 잔류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 35억, 연봉 25억, 인센티브 5억. 박혜민의 첫 FA가 4년 60억이었으니까 이번 두 번째 FA에서는 5억이 더 붙은 거예요. 35세 외야수가 첫 계약보다 좋은 조건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65억이라는 가격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박혜민은 2025 시즌에 도루 49개로 도루왕을 차지했어요. 통산 5번째 도루왕이고 KBO 역대 최다 5회 도루왕 타이 기록입니다. 거기에 LG 통합 우승 주장이라는 가치까지 얹혀졌어요. 안정적인 중견수 수비, 도루왕, 우승 캡틴, 이 세 가지가 4년 65억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35세 외야수의 시장가가 65억이라는 게 아니에요. 도루왕이라는 명확한 무기가 있는 35세 외야수의 시장가가 65억이었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이게 천장으로 보입니다. 35세에 65억을 받는 사례 자체가 KBO에서 흔하지 않으니까요. 도루왕 5회라는 KBO 역대급 기록이 있어야 가능한 가격이었어요. 근데 한 살 위 외야수가 그 가격을 다시 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도루왕이 아니라 풀타임 3할이라는 다른 무기로요. 2026 시즌이 끝나면 김호령과 함께 FA 시장에 나오는 중견수들이 있습니다. KP 위즈의 배정대, 두산 베어스의 정수빈, SSG 랜더스의 최지훈. 이름만 보면 김호령보다 훨씬 강한 카드들처럼 보이시죠? 셋 다 한때 팀의 핵심 중견수였고 우승 경험도 있고 인지도도 김호령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 시점 기준으로 셋 다 타격에서 존재감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보도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다른 중견수 예비 FA 자원들이 김호령과 비교해 타격에서 존재감을 아직 못 보여주고 있는 점이 변수다. 그만큼 김호령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FA 시장은 절대 가치가 아니라 상대 가치로 움직입니다. 같은 포지션에 카드가 4장 풀리는데 그중 한 장만 객관지표로 1위를 찍고 있다면 그 한 장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솟아오르거든요. 지금 김호령이 27경기 110타수 34만타 타율, 정확히 3할에 OPS PS 0.828, 스태티즈 KBO 중견수 WAR 1위 1.10이에요. WAR 1위는 단순 타율이 아니라 수비, 주루, 출루를 다 합친 종합지표가 1위라는 뜻입니다. 다른 셋이 못 받쳐주는 만큼 김호령 한 명에게 시장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 팀이 동시에 들어와서 경쟁할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에 또 다른 비교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11월에 KT 위즈는 외야수 최원준을 4년 최대 48억에 영입했어요. 1997년생 28세 외야수의 시장가가 48억이었습니다. 계약금 22억, 연봉 20억, 인센티브 6억의 구조였어요. 28세에 48억이 나오는 시장에서 36세 풀타임 3할 외야수에게 60억대가 나오는 게 부자연스러운 가격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60억대는 오히려 상식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짚어야 할 게 최원준은 그 시즌에 7월 기아에서 NC로 트레이드된 직후에 FA였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약간 흔들린 상태였는데도 48억이 나왔습니다. 김호령은 풀타임 3할에 잔류 가능성까지 끼고 있어서 시장에서 흔들릴 변수가 훨씬 적은 카드입니다. 가격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김호령에겐 다른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변수 2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공수 겸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김호령은 원래 외야 수비로 평가받던 선수였어요. 동국대 시절부터 어깨와 발이 강점이었고 프로 입단 이후에도 수비는 늘 1군 레벨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타격이 붙은 게 2025 시즌부터고 2026 시즌 4월 29일 창원 NC전에서 결정적 증거를 남겼어요. 이날 김호령은 6타수 4안타, 2홈런, 4타점을 치면서 9대4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0대3으로 끌려가던 4회 선두타자로 나서서 NC 에이스 구창모를 상대로 비거리 120m짜리 자월 솔로포를 터뜨렸고 연장 10회에는
NC 마무리 류진욱의 초구를 받아쳐 비거리 135m짜리 중얼쐐기 스리런 홈런을 날렸어요. 김호령의 개인 통산 두 번째 멀티홈런 경기였고 첫 멀티홈런과 298일 차입니다. 컨택형 외야수가 1년에 한두 번 폭발하는 패턴이 시즌 27경기 만에 나온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한 경기 잘 친 게 아니라요.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카테고리에 김호령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컨택과 장타가 동시에 가능한 풀타임 중견수, 박혜민도 갖지 못한 카드예요. 박혜민은 도루로, 김호령은 컨택과 장타와 수비로. 다른 카테고리지만 가격 구조는 비교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변수는 기아 구단의 사정입니다. 지난 겨울 기아는 박찬호를 두산 베어스에 놓쳤어요. 박찬호와 김호령은 포지션이 다르지만 둘 다 센터라인 핵심이라는 점에서 같은 그룹에 들어갑니다. 기아가 김호령마저 놓치면 두 시즌 연속 센터라인 핵심을 놓치는 그림이 돼요. 그러면 잔류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잡아야만 하는 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잔류 압박이 클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FA 시장에서 구단이 잡으러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잡히면 가격 상한이 사라지거든요. 다른 팀과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 박혜민의 65억이 베이스가 되고 거기에 잔류 프리미엄이 얹힙니다. 보통 같은 등급 외야수가 잔류로 굳어질 때 5억에서 10억 정도 추가가 나오는 게 KBO 시장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기아는 이미 지난 겨울 박찬호 한 명을 놓치면서 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 시즌 연속 반복하기는 구단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요. 잔류 협상이 시작되면 가격이 빠르게 오를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호령 본인 목표가 풀타임 나가면서 3할 타율을 한번 쳐보고 싶다였어요. 데뷔 첫 규정 타석 3할 도전 중이고 시즌 끝까지 이걸 유지하면 시장이 김호령을 단순한 백업 외야수 출신으로 보지 못합니다. 시즌 후반부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김호령의 가격은 시장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먼저 잔류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기아가 박찬호 트라우마를 안고 김호령을 잡으러 갈 경우 박혜민의 65억이 비교 기준이 됩니다. 한 살 더 많지만 풀타임 3할 도전과 공수 경장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거기에 잔류 프리미엄까지 얹히면 60억대 후반에서 70억대 초반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게 시장 분석의 합리적인 출발점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4년 80억까지 상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요. 다만 80억은 김호령이 시즌 끝까지 풀타임 3할과 골든글러브 후보 수준의 수비를 동시에 해냈을 때 가능한 상상이고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적 시나리오는 좀 더 변수가 많습니다. 중견수 보강이 필요한 팀이 선제 배팅을 할 경우 시장이 동시에 부풀어 오를 수 있어요. 다만 풀타임 외야수가 36세에 새 팀에 적응하는 부담이 있어서 보통 잔류가 더 무난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김호령 본인도 11년 동안 한 팀에서 버틴 선수예요. 입단부터 군복무 후 복귀까지 모두 기아였습니다. 정서적 잔류 가능성도 작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 관측품들은 잔류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시즌 후반에 김호령의 타율이 무너지면 시장가가 빠르게 빠질 수 있어요. 36세라는 나이는 잘 칠 때는 무기가 안 되지만 못 칠 때는 즉시 약점이 됩니다. 시즌 9월까지 3할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2할 후반까지 빠지느냐. 그 차이가 4년 계약에서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차이로 환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가격을 가르는 변수는 김호령 본인의 시즌 마지막 성적이에요. 풀타임 3할이 굳어지면 박혜민의 65억은 김호령에게 천장이 아니라 명백히 바닥이 됩니다. 11년 전 드래프트 102순위로 들어왔던 외야수가 36세에 시장의 가격표를 다시 쓰는 그림. 데이터가 그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살이 박혜민이 도루왕이라는 무기로 65억을 받았고 28세 최원중이 잠재력으로 48억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 36세 풀타임 3할 플스 공수 겸장 플스 WAR 1위 플스 박찬호 트라우마가 얹힌 카드가 시장에 나옵니다. 단순 비교만 해도 60억대 후반은 시장에 자연스러운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80억이 가능한지는 시즌 끝까지 가봐야 알지만 박혜민의 65억이 천장이라는 가정 자체가 이미 무너지고 있어요. 다음 FA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카드는 의외로 102순위 외야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김호령의 시장 가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다음 분석에 힘이 됩니다. FA 시장이 열리면 데이터로 다시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